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지금으로선 정말 상상도 못할 가난 속에서 살았다는 거요. 그런데 어떻게 불과 몇백 년 만에 이렇게 폭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 걸까요?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거장, 블랑시아 교수의 통찰을 빌려서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수천 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멈춰있던 인류의 생활 수준이 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지 그 비밀을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엄청난 풍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저 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장이란 것 자체가 거의 없었던 시절,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어떤 덫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네? 교수님? 그게 진짜예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그냥 그대로였다고요? 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네, 맞아요. 충격적이죠? 그게 바로 멜서스의 함정이라는 것 때문인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기술이 좀 발전해서 먹을 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걸로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구가 확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결국 늘어난 생산물을 늘어난 인구가 다 나눠 먹으니까 1인당 돌아가는 몫은 다시 제자리. 이 굴레에 수천 년을 갇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51년 미국 필라델피아 노동자의 가계부예요. 한번 보세요. 버는 돈의 거의 절반, 무려 41% 이상을 오직 먹는 데에만 썼다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사는 게 인생의 거의 전부였던 시절이었죠. 자, 그런데 인류가 마침내 이 길고 긴 정체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라마다 운명이 완전히 갈리기 시작해요. 어떤 나라는 막 치고 올라가고 어떤 나라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이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현대 경제 성장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로축은 1960년, 그러니까 과거의 소득 수준이고 세로축은 그 이후의 성장 속도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여기서 어떤 패턴을 찾아볼까요? 글쎄요, 교수님. 처음엔 그냥 점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것만 같았는데 여기 파란색 다이아몬드 OECD 국가들만 보면요. 1960년에 잘 살았던 나라일수록,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장률은 오히려 낮은 아래로 향하는 경향이 보이네요. 근데 나머지는 진짜 뒤죽박죽이에요. 이야, 아주 예리한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관찰을 딱 정리하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읽어내야 할 세 가지 핵심 스토리가 나옵니다. 첫째, 부자 나라들끼리는 서로 격차가 줄어들면서 비슷해졌어요. 이걸 수렴이라고 하죠. 둘째, 우리나라처럼 정말 가난했던 나라들 중에서 갑자기 대박을 터뜨린 기적 같은 성장을 한 나라들이 등장했고요.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과거에도 가난했는데 지금은 더 뒤처지게 된 거죠. 이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확 와닿을 거예요. 보세요. 아시아의 4마리 용은 OECD 국가들보다 2배 이상, 사하라의 남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는 무려 4배나 더 빨리 달린 셈이에요. 정말 엄청난 속도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나를 봤어요. 팩트를 확인한 거죠. 그럼 이제 경제학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왜? 라는 질문이죠. 이걸 분석할 도구가 필요하겠죠? 네, 교수님. 진짜 궁금해요. 왜 부자 나라들은 성장이 느려지고 어떤 나라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성장하고 또 어떤 나라는 계속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경제학자들은 바로 그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총생산함수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씁니다. 말하자면 나라 경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지를 분석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y는 fkn의 함수다. y equal fkn. 되게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안에 경제 성장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y는 한 나라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 즉 GDP고요. 이 y가 k와 n이라는 두 가지 재료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재료가 뭐냐? 바로 k와 n, 이 두 가지입니다. k는 자본, 캐피털의 k예요. 공장, 기계, 컴퓨터, 건물 이런 것들을 싹 다 합친 거고요. n은 노동,
레이버,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따라왔는데요. 잠시 숨 좀 고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정리해볼까요? 첫째, 인류는 역사 대부분을 성장이 멈춘 멜서스의 함정에 갇혀 있었다. 둘째, 함정에서 탈출한 뒤에는 부자 나라들은 서로 비슷해지고 어떤 나라는 기적을 만들고 또 다른 나라는 정체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Y는 FKN이라는 든든한 연장, 바로 총생산 함수를 배우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한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그냥 공장, 즉 자본 K를 더 짓고 사람, 즉 노동 N을 더 많이 투입하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똑같은 자본과 노동을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걸 만들어내는 어떤 마법 같은 비밀, 예를 들면 기술이나 제도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F함수 안에 진짜 열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